축구토토 20회 67회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기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리투아니아 대 코소보의 경기입니다. 먼저 리투아니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루마니아전 1대3 패배를 당했던 리투아니아입니다. 그래도 막판까지 버티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네이션스리그 C에서 전력이 가장 약한 팀 중 하나입니다. 5-4-1 포메이션으로 매우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진행하는 리투아니아입니다. 다음은 코소보입니다. 지난 키프로스전에서 4대0 대승을 거뒀던 코소보인데요. 상대적 강팀을 상대로 어려웠지만 약팀을 만나자 실력을 보였습니다. 입스위치의 골키퍼 무리치,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의 레즈베차이, 그리고 릴의 제그노바 등 유럽 주요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전력상 코소보가 우위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 리투아니아의 패배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크로아티아 대 스코틀랜드의 경기입니다. 먼저 크로아티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폴란드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뒀던 크로아티아입니다. 여전히 공격 쪽에 고민이 있는데요. 최근 잘 나가고 있는 프랑크푸르트의 마타노비치에게 기대를 좀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코틀랜드입니다. 지난 포르투갈전에서 석패하면서 연패에 빠져있는 스코틀랜드인데요. 여전히 맥긴과 티어니가 부상으로 이탈해 있습니다. 맥토미니의 폼이 좋긴 하지만 짐이 너무 많다는 점은 단점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전력은 크로아티아가 우위지만 크로아티아의 공격수의 무게감이 떨어지는 만큼 변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 크로아티아의 승부를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불가리아 대 룩셈부르크의 경기인데요. 먼저 불가리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북아일랜드전에서 1대0 승리를 하면서 8경기 무패 행진을 기록 중인 불가리아인데요. 수비 조직력이 상당히 좋은 팀으로 득점력은 좋지 않지만 수비만큼은 굉장히 강합니다. 다음은 룩셈부르크입니다. 지난 벨라루스전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4연패 부진에 빠져있는 룩셈부르크입니다. 특히 기간 무득점으로 공격력의 실마리를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수비가 강한 불가리아와 공격이 좋지 못한 룩셈부르크인데요. 그래도 불가리아의 공격력이 약해 변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 불가리아의 승부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폴란드 대 포르투갈의 경기인데요. 먼저 폴란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크로아티아전에서 1대0 패했던 폴란드인데요. 레반도프스키에 대한 의존도와 그리고 너무 수비적인 전형은 아직까지도 큰 문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포르투갈입니다. 지난 스코틀랜드전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으로 네이션스 리그를 출발했던 포르투갈인데요. 호날두가 교체돼서 득점을 하는 등 최근 득점 페이스가 매우 좋습니다. 소속팀에서 활약도 좋기에 기대해봐도 좋을 선수로 보여집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팀 큰 전력 차가 느껴집니다. 포르투갈의 불안 면도 있지만 결정력이 좋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폴란드의 패배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스페인 대 덴마크의 경기인데요. 먼저 스페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스위스전에서 4대1 대승을 거뒀던 스페인입니다. 한 명이 퇴장을 당했음에도 대승을 거뒀던 엄청난 경기인데요. 지난 경기 퇴장을 당한 르노망디는 징계로 결정할 것이고 로드리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수비맨디의 활약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니코 역시 부상으로 이탈해 있습니다. 다음은 덴마크입니다. 지난 경기 세르비아에게 2대0 승리를 거뒀던 덴마크고요. 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가장 큰 고민은 공격수인데요. 지난 A매치에서 호울센이 볼 해결사로 나섰지만 소속팀에서 활약이 그리 좋지 않아 또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요 선수들이 많이 빠진 스페인에게 큰 변수가 생긴 경기입니다. 다만 덴마크의 공격진의 무게감은 크게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스페인의 승리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벨라루스 대 북아일랜드의 경기입니다. 먼저 벨라루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룩셈부르크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뒀던 벨라루스인데요. 올해 A매치에서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력이 약해 공격의 세밀함이 떨어지는 팀 중 하나인 벨라루스입니다. 다음은 북아일랜드입니다. 지난 불가리아전에서 0대1 패배를 당했던 북아일랜드인데요. 코너 브래들리라는 주요 선수가 있지만 공격진이 너무 약하고 전술적인 해답도 없는 상황입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벨라루스가 약체긴 하지만 북아일랜드의 공격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도 전력은 북아일랜드가 우위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 무패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입니다. 세르비아 대 스위스의 경기인데요. 먼저 세르비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덴마크전에서 0대2로 패배를 했던 세르비아인데요. 그래도 스페인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소집에서 제외했던 미트로비치도 복귀를 했습니다.
다음은 스위스입니다. 지난 스페인전에서 상대가 한 명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대4로 패했던 스위스입니다. 엘베디의 결정 여파가 확실히 있습니다. 엘볼로가 최근 활약이 좋아 공격진의 공격은 좀 덜은 상태입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미트로비치가 돌아오긴 했지만 요비치는 부상인 세르비아고요. 스위스는 엘베디 복귀로 수비력을 되찾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 세르비아의 패배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